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계속 협상 중이고 어제 오늘 또 나온 기사에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서한을 발송하겠다 이런 기사도 본 바가 있는데요. 이런 관세 협상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즈음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세 협상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최근 한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포커스를 작성하게 됐고요. 그러면 최근 10년, 15년 동안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림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파트너가 이제 중국이 있고 미국이 가장 큰 두 개의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파트너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림 1A에 보시면 1,300억 불에서 1,600억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특히 이제 2011년에 1,300억 불 조금 넘었는데 2024년에도 1,300억 불 조금 넘는 거의 변하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목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로 하면 더 떨어진 셈이고요. 반면에 수입은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긴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018년 정도에 이제 노란색 그 막대로 표시된 것이 무역 수지인데요. 수출 빼기 수입인데 무역 수지가 거의 한 600억 불에 달했다가 한 5년 만에 마이너스 200억 불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무역을 보시면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물론 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수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2010년대 중국에서 우리나라 흑자를 창출하게 했던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었고요. 그 무역 수지 흑자 폭이 공교롭게도 한 600억 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C의 그 외 국가들 보면은 대체로 무역 수지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 미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수입을 중심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2를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지, 미국으로부터 무역 수지가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품목별로 이제 쪼개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최근 이건 분기별이고 분기별 자료이지만 이제 12개월치를 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여준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HS 2디짓 단위, 그러니까 류 단위에서 품목을 쪼개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2016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전자기기 그리고 정밀기기, LCD 이런 류들을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 뒤로부터 점차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023년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력으로 중국에 수출했던 품목들은 그 순수출이 줄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했던 혹은 수출을 했다가 수입으로 전환된 그런 품목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가 HS2D 지수로 하면 거의 한 100개 정도의 품목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이제 상위 6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기타에 포함됐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누적된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하면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순수입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미국인데요. 중국에서의 수입이 이제 전반적으로 늘었다면 미국은 특정 품목이 수출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및 부품이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자기기 그리고 기계류 그리고 생활가전 이런 품목류에서 수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고 요 세 개의 어떤 품목에서 우리나라 순수출을 주도했다. 그리고 수입에서는 화석 연료 정도가 이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전반적인 순수입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소수의 특정 품목들이 순수출을 늘렸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 3을 보시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어떤 무역 집중도를 살펴본 것인데 이 무역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소수 품목 혹은 소수 국가의 무역이 집중될수록 이 집중도 수치가 올라갑니다. 한국이 이 주요국들 여기 이 주요국들은 그래도 이제 제조업에서 좀 잘한다. 제조업 강국인 그런 국가들을 이제 골라서 넣은 것인데요. 한국이 이 주요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 집중도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수입 집중도 같은 경우도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국 중에서요. 그리고 품목 단위 기준에서도 수출 집중도가 이 C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는 것과 일치하는 패턴으로 한국이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A의 국가 기준 수출 집중도에서 중국은 2017년보다 2024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중국이 굉장히 다변화에 힘써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난 10년, 15년간의 우리나라에 있었던 무역 구조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이나 그런 현상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유력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의 순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중국 제품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중 FTA가 2015년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관세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2020년부터는 소위 쌍순환 전략, 그러니까 수입 중간재는 우리 걸 쓰자, 그 내재화를 하고 수출은 계속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유효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중국산과는 대체제고 미국산과는 보완제 성격이 이제 강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서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매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과 대체제인 우리나라가 미국에 더 잘 팔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더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미국과는 보완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음을 또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자국의 어떤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거에 반응을 해서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늘렸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반도체나 기계류 등 수출 품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수요가 이제 그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었고요. 또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자동차 수출이 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을 한 것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또 줄어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요인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이고 산업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는 어떤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무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이유는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평화, 그리고 이제 그 일극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협력적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이라는 그 협력적 다자주의, WTO를 기점으로 한 다자주의가 이제 컨센서스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무역에서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갔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이제 치열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고착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효율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 효율성을 일부 희생하고 하더라도 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안보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무역 구조의 변화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무역 구조는 무역 구조의 변화가 적어도 한 4가지 함의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중 수입의 확대로 인해서 국내 제조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4에 보시면 중국 해외 산업별로 해외 국가와 산업에 각각 1% 공급 충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 산출액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00년, 2010년, 2020년 이 시간을 거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충격을 설명하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죠. 이제 화학이라든지 1차 금속, 전자 반도체 이런 산업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할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중국산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입품과 경쟁이 심화된 국내 제조업의 경우에 생산과 고용에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이 먼저 경험을 한 것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발 수입이 이제 미국 제조업의 실업을 늘린 것은 물론이고요. 이 실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그런 미국에서조차 10년 이상 실업률이 이렇게 높게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구조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들이 이제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뭘 리포트하냐면은 고용 감소가 일어났으면 물론이고 임시직이 증가를 했다든지 저임금 서비스업으로 직업이 전환됐다든지 장기간의 임금 수준이 하락됐다든지 하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동반되었음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노동 시장이 이제 미국보다 더 경직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분석이 한 2010년대를 기점으로
2010년대까지만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 이후로 수입이 더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의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이 문제가 이제 지방 어떤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의는 대미 수출 증가가 그 요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것이 지속될수록 무역 적자 문제를 계속 미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적 통치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림 5를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기 무역 수지 흑자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고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그 후에 어떤 행정부가 오더라도 이것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이걸로 이제 미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B에 보시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 품목의 상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무역 적자가 높은 상위 3개 품목이 기계류,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인데, 아까 제가 그림 2에서 보여드렸지만 요 3개 품목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요 3개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것을 문제를 삼았을 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제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경제학 문헌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이제 논문에 따르면 무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에 특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산업이 점점 비대해지죠. 그렇지만 무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특화된 것을 국가를 통해서 좀 더 다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헌의 내용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품목에서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국가에서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함의를 가지고 무역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정책 측면에서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무역이 점점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 경쟁에 노출된 그런 산업과 근로자들을 조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 외교 및 통상 협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체결을 하고 기존 협정은 더 심화를 해서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무역 창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존에 집중되었던 무역이 새로운 국가와의 무역으로 전환이 되는 무역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021년 이후로 크게 진전이 없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또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개국 회원국 간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회원국들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수입 차원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혹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 사업 등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망을 중국 중심에서 조금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을 해 나가면서 검증이 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략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을 꼭 불러들이는 그런 리쇼링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것이 이제 국내 기업이건 국외 기업이건 해외에 나간 기업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동일하게 국내 투자를 좀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강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에서는 그 내수 기업이 저 수출 기업화를 할 수 있고, 수출하던 기업들도 더 다양한 국가와 더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소위 무역통상진흥시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무역통상진흥시책이 수출 다변화 효과를 증진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 증가나 이제 공급망 붕괴와 같은 무역 충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는데도 더욱더 이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예, 이 정도의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